네, 어제 페북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에 울려 퍼진 국민의 함성이 귓가에 생생합니다. 현장에 나가보니 광장을 메운 수십만 명은 별난 사람들이 아니고 남녀노소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이었습니다. 영하 10도 혹한에도 가족들 손잡고 너도나도 거리로 나선 것은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민주당이 온 나라를 겁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현직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 마구잡이로 잡아 넣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대한 탄핵 심판을 마치 정해진 목표가 있는 듯 100m 달리기처럼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마저 무용지물이 되고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국민들이 광장으로 직접 나선 것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요구대로 신속하게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국난의 위기 때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분연이 일어났고 대구 경북은 그 중심지였습니다. 일제 때 가장 많은 독립투사가 항거했고 북한 공산군의 침략에 맞서 다부동 전투와 장사리 전투에서 수천 명의 소년 학도병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오늘 동대구역 광장에서 분출한 수십만의 함성도 국난 극복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글이었습니다. 이철우 지사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제 동대구역 광장에 직접 가셨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문자가 왔습니다. 네. 도지사는 원래 정치 중립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조금 뭐 비전을 이해하면 선거법 위반 이래 걸리기 때문에 가도 말도 못하고 뒷전에 서가 있으면은 정말 뭐 꾸다는 보리자루처럼 뒤에 있을 거면 말로 나왔느냐 그런 또 비난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선거법도 안 걸리고 하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북에 쓰셨어요. 오늘 광장 연단에 올라서서도 선거법 때문에 가슴속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목청 다해 부른 애국가를 다 함께 불러주신 국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쓰셨네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말 고맙다. 그래서 안 나올 수 없어 나왔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하게 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아니고 대한민국 만세 이런 구절이 있지 않느냐. 그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다들 애국가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국가를 같이 한번 부르자. 그래 애국가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목청을 처음에는 높게 잡아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북글의 마지막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마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 생각하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잘 사는 걸 모르고 늘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제도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연설을 들을 때 4.3을 이야기하고 6.25를 이야기하고 지금 시기 어느 시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냐. 지금 AI가 일자리를 다 뺏어가고 이익이 어떻게 대비하고 미국의 중국과 AI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길에 가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옛날 그거 놓고 이념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동대구역에서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된 우리 선조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사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 없었으면 어떻게 밥을 이렇게 먹고 살고 하겠느냐. 그런 분들이 해놓은 일을 우리가 다 저버리는 거 아니냐. 또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 안 했으면 공산주의는 다 망했잖아요. 우리 바로 똑같은 민족이 북한에 있는데 저 사람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아직도 이념 전쟁을 하고 해방 이후의 전쟁처럼 이렇게 돼가 되겠느냐. 빨리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아까 AI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의 매일신문 있잖아요. 매일신문이 오늘 탐 기사로
AI로 항공 사진을 분석을 했더니 예. 최소 15만이 모였다. 어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어제 대구 생기고 가장 많은 인원이 나왔을 겁니다. 네. 그렇게 많이 모인 적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어제 저도 단상에 올라가 보니까 참 그 애국 시민들이 많구나. 네. 이분들이 그 추운 데 나와서 함성을 지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네. 이거 딱 하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지키자 이거잖아요 지금. 그럼요. 예. 근데 그거는 6.25 전쟁 끝나고 한미동맹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졌거든 우리는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종북 주사파 그렇게 북한에서 끊임없이 사상전을 펼친 겁니다. 네, 네. 저는 안기부에서 수십 년 있었는데 네. 북한에서 사상전을 끊임없이 펼쳐서 우리 국민들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말려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학자든 판검사든 누구도 자기도 모르게 네. 사상이 그렇게 바뀌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새 판사들 보면 우리법 연구에 이래서 예. 아니 똑같은 판결이 누구한테 가면 무죄가 되고 네. 저 사람한테 유죄가 되고 음. 이걸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요. 이런 네. 생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아니 최근에 뭐 울산시장 사건 같은 경우도 죄는 있어 보이는데 명백한 증거가 없다. 네. 그 판사 판결문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것이 예. 우리도 모르게 네. 북한의 사상전에 말려들었는 건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가 조직을 정비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시진핑이가 이른바 초한전, 예. 그 무제한전을 예. 하고 있고, 뭐 김정은이도 똑같이 그걸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 지금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법조계뿐만 아니라 학계, 종교계, 언론계, 뭐 할 것 없이 그 종북 주사파들이 수십 년간 이른바 진지전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예. 좌파 진지로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정원, 저 안기부 출신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 국정원에도 그 좌파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글쎄 그거를 저는 같이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예. 저는 그 제대한 지가 이제 20년 됐습니다. 됐는데 20년 근무하고 제대한 지 20년 됐는데 국정원을 그래도 제대로 살려놨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첩 수사 같은 거는 오랫동안 해야 되거든요. 네. 어떤 저들 이제 저는 정보를 했습니다만은 수사관들하고 회의를 해보면은 네. 10년 전에 했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 저는 막 핀잔을 줄 때가 있거든요. 아하, 예. 개나리 공작이라 이래서 그 개나리 공작을 1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맞나 하니까. 근데 간첩 수사는 그렇게 해야만 예. 된다면서요. 그게 예. 그래서 성과를 내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뭣도 모르고 그거를 막 경찰에 주니까 경찰이 인사 이동이 늘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내겠느냐. 또 북한 간첩만 간첩이 아니에요. 예. 이제는 과학기술 간첩이 더 큰 겁니다. 그렇죠. 예.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네. 우리가 과학기술 개발해놨는데 그걸 몰래 빼가갈다. 그게 더 큰 거예요. 네. 경제가 망하는 게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사상 뭐 전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래서 이런 중국에서 온 간첩이라든지 제3의 나라에 오는 간첩을 처벌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못 만들게 하는 그 민주당에서. 예. 제가 대테러법을 국회에 있을 때 만들었거든요. 예. 대테러법을. 그때 야당에서 난리 났습니다. 그 몇 날 며칠이나 토론하고 네. 무제한 토론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예. 하루 한 사람이 20시간 했다 하고 필리버스터. 예. 그래 했는데 그때 좀 안타까운 것은 사이버 보안법, 사이버 테러법. 예. 이거는 여야 합의가 됐거든요. 네네. 됐는데 대테러법이 더 중요하다. 아하. 이걸 하고 하자 이래 됐는데 네. 그다음 정권이 바뀌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됐군요. 지금 사이버 테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이버 테러법은 빨리 만들어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예. 중국인들이 들어오자마자 항공모함 드론 촬영하고 저기 국정원 가서 막 드론 촬영한 걸 잡았는데 예. 이걸 간첩죄로 처벌을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일반 국민들은 몰라도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은 이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이게 계엄령 발동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대통령이 국민담화에서 그걸 밝혔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이제 특히 2030 세대가 좀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거 보면은 네.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당초에는 80% 찬성을 하다가 지금 네. 반대로
더 반대 확률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어제 뭐 조사했는데 보니까 예. 엠브레이 뭐 코리아 리서치 이랬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의 신뢰를 못하겠다고 더 훨씬 높게 나왔고 그렇습니다. 탄핵에 대해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탄핵 인용보다는 기각을 해야 된다. 네, 네. 이런 비율이 나타나고 네. 어제 유시스인가? 네. 그 여론조사했는데 51.4 대 46.9. 그리고 51.4는 51%, 46.9는 47%. 네. 51대 47이더라고요. 네, 네. 그게 가장 높게 나왔는데 예. 탄핵은 사실상은 그 3분의 2거든요. 네. 그 그렇죠. 9명 중에 6명이니까 무조건 네. 6명이 돼야 돼요. 국회도 3분의 2. 예, 3분의 2고. 예, 3분의 헌재도 9명 중에 3분의 6명 2인데 3분의 2. 지금 여론은 거의 5대 5입니다. 그렇습니다. 5대 5. 네. 5대 5면 이게 기각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네, 네. 원래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지만 네. 또 정치적 요소가 많이 가미돼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추천하고 대법을 추천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여론이 이게 어디서 바뀌느냐. 보면 2030에서 많이 바뀌더라고요. 2030에서. 아하, 예. 그래서 특히 수도권에 또 많이 바뀌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이 이제 국민들이 각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수도권 2030은 광화문 집회와 한남동 집회를 통해서 그걸 보거나 또는 호기심으로 처음에 참석했다가 이제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대통령의 계속 나오는 이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많이 깨우쳤다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지방 집회가 없어서 사실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영남권에서 탄핵 기각하라, 탄핵 반대 여론이 더 높을 줄 알았는데 기대보다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방 집회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많이 그 비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글쎄 드네요. 저도 어제 집회 현장을 가보고 잘 모르거든 사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제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깜짝 놀랐다. 참여한 분들이 그 자리에 와서 놀라는 거예요. 식당에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서가 있는데 1시간 좀 기다려야 됩니다. 밥 먹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 있는 거 보니까 나만 모르고 있었느냐. 그러니까요. 나만 무심했구나. 이런 생각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건 듣고 대통령께서 뭐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네.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나만 탄핵 반대인 줄 알았는데 나와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 생각이 간대. 그렇죠. 그걸 또 확인했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상 내놓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선거법이라든지 공무원법이라든지 이렇게 다 걸리거든요. 선관위 내 몇 차례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하면 안 걸리나 하니까 비전을 이야기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에이펙을 잘해야 된다.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빨리 와서 에이펙을 잘 치러야 된다. 이러면은 비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선거법이 걸린다. 그럼 무슨 말을 할 거냐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에이펙 잘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괜찮대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요? 에이펙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도지사가 비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그게 선거운동이다. 그래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 덕분에 뭐 대한민국이 이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거는 괜찮다. 그거는 외국하는 게 괜찮다. 참, 네, 알겠습니다. 어제 대구 집회, 동대구 집회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차이점의 하나로 생각하는 게 이게 광화문에서는 몇 년째 하고 있어도 얼마 전부터 윤상현 의원이나 또는 뭐 이 몇몇 의원들이 함께 한 거지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하질 않아요. 근데 동대구 집회는 한 10명 가까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나오나 나가야지 하니까 그래요. 도지사 당연히 못 나오는 줄 알았다. 그러셨구나. 도지사가 더 엄격하거든요. 나는 제 국회의원은 좀 자유스럽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더 엄격하기 때문에 하니까 그러면 나도 가야 되겠네.
연설해라 와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그럼 저 지사님이 선동하신 거네. 국민의힘 의원들 나오라고. 다 선동은 아니지만 나한테 묻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거는 네. 자기들이 정치 집회로 바뀔까 싶어서 아하, 예. 이게 순수 민간 집회인데 예. 그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어제도 윤재욱 의원이나 누구 우리 고참들이 있으니까 네. 나는 연설을 못하니까 인사만 하고 그대들이 연설을 하면 해라. 네. 속 시원하게 한번 터뜨리라 하니까 그러면은 정치 집회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예.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세이브 코리아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 하는데 그렇죠. 예. 이게 완전 정치 집회로 변질이 되려면 그것도 그 양념으로 들어가서 한두 분. 그거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설명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예. 다만 나올 수는 있잖아요. 예, 나오지도 않으니까 이제는 뭐 그 물고 터 있으니까 많이 나갈 겁니다. 나가서 예. 그 한남동에도 그때 많이 갔잖아요. 네. 한 40~50명씩. 네. 처음에는 쭈삐쭈삐 하다가 한두 사람 나가니까 나가듯이. 예.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조금 온실에서 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가면은 또 힘을 보태면 잘합니다. 아니, 나오면은 평소에 안 보일 때는 막 비판하고 그러다가도요. 나오면은 박수 쳐주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또 민주당보다는 더 양식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시작하면 더 잘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그 지사님 때문인 것 같은데. 그 홍준표 시장이 의문의 일패를 당해버렸네. 왜요? 이 댓글창에 홍준표는 왜 안 나왔냐는 댓글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아니 동대구역 집회에 경북지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대구시장이 안 나왔냐. 이런 댓글들은 이유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는 뭐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예. 제가 댓글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제가 어제 그 현장 취재를 하고 왔는데 그 연단 그 바로 근처가 제가 이제 연단만 취재한 게 아니라 전체를 계속 돌면서 취재를 했으니까요. 거기가 홍준표 시장이 조성한 박정희 공원 그 옆이더라고요. 그래 박정희 공원의 그 대통령 동상은 대구역 앞에 있는 동대구역 앞에 있는 동상은 이렇게 볏짐을 지고 밀짚 모자 쓴 그 동상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봐도 새롭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지사님하고는 경북도청 앞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 앞에서 대담하자고 3번이나 약속했다가 사실은 제가 다 제 사정 때문에 못했습니다. 11월 5일 날 재박시 한 날 올라가고 하셨는데 그때 못 갔고 계엄 때문에 못 갔고 또 1월 1일 날 그것도 못 갔고 행사 때문에 광화문 집회 때문에 못 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꼭 한번 오십시오. 꼭 가겠습니다. 그게 1월 같은 데 나가면요. 멀리서 오신 연세 많은 분들이 와서 울고 있어요. 이 일을 전부 박정희 대통령이 다 했구나. 그 했는 일을 다 적어놨거든요. 그럼 이걸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구나. 알고 있었지만 새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왜 독재자를 하냐. 이렇게 잘 살도록 해줬는데. 그 동상 효과가 톡톡히 있습니다. 그 일부러 보러 오시는 많이 옵니다. 버스로 오고 또 그 옆에 바로 하회마을이 있거든요. 5분 거리에. 하회마을 관광 가는 분들은 관광 코스가 됐습니다. 거기가 사실 그 지역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안동 예천 경계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가지 않으면 사실 잘 가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방문단 명부도 방명록도 작성하더라고 주차 시설도 좀 하도록 해서 보면 완전히 단장을 새롭게 해서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하회마을이 바로 옆에 있어서 하회마을이 1년에 한 200만 오거든요. 그러시죠. 200만 오면 그분들이 여기 당연히 들리는 코스로 만들어 놓으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이래 훌륭한 분이었구나. 뭐 인간은 누구나 공과 과가 있는데 공이 훨씬 많은 분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여러 번 제가 못 지켰는데 꼭 잡아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 앞에서 우리 이철우 지사님 모시고 그때는 박정희 정신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해서 대담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그 지사님 그 올리신 글에 보면 제가 정말 이 부분이 앞으로 좀 강조돼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사법부는 국민의 요구대로 신속하게 대통령을 석방해야 합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고금 세계 역사상 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게 처음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뭐 시해되거나 네. 자리에서 쫓겨나서 구속되거나 네. 뭐 능지척참을 당하거나 옛날 같으면 네. 그런 경우는 있지만 네. 대통령직을 갖고 네. 옛날에 임금직을 갖고 네. 그런 분들이 왕이라 하는 직을 갖고 구금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예. 왕이 떨어지고 또 왕이 계실 때 뭐 사망이 된다든지 이런 건 있지만 네. 이게 처음이거든요. 예. 꼭 그래 역사에 남도록 했어야 되느냐. 구속 안 하고 얼마든지 그것도 조사할 수 전부 있고. 불법 체포, 불법 영장이거든요. 그렇지. 보면.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뭐 신뢰를 못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자꾸 이야기하는 게 그런 네. 건데. 네. 그래서 빨리 석방해서 에이펙도 준비를 하고 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리잖아요. 예. 언제입니까? 정상회의 그러니까 각 에이펙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강이 있고 네.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10월 31일, 네. 11월 1일 이틀간에 합니다. 아하. 그래서 정상들이 그때 오고 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CEO들, 그 일론 머스크라든지 예. 젠슨 황 요새 뜨고 있는 예. 그 빌 게이츠 네. 이런 분들이 오는데 여기 의장은 그 최태원 우리 SK, 상위 예, 회장입니다. 예. 그 최태원 회장은 자기 명함에 2025 에이펙 CEO 서밋 의장 요 1번이고 아하. 2번 대한상위 회장이고 아하. 3번이 SK 회장. 3번의 SK입니다. 아, 명함을 그걸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때 한 6천 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이 올 겁니다. 네. 그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88 올림픽하고 대한민국이 확 달라졌습니다. 아하. 전 세계에서 그렇죠, 대한민국 그렇죠. 예. 88 올림픽 전에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은 네. 첫째로 일본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그다음에 중국이냐, 네. 아니다. 그럼 어디냐? 그 노스코리아냐? 또 노스코리아.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88 올림픽 이후에 한국이 많이 알려졌고요. 예. 지금은 뭐 나가면은 한국 사람이냐, 이부터 네. 먼저 한국말로 먼저. 예.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하니까. 근데 요 에이펙 계기로 대한민국이 문화, 경제 최고 정점을 오르는 초인류 대한민국으로 남을 거로 생각합니다. 88 올림픽이 우리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길목이었다면 네. 지금은 선진국에서 초인류 선진국으로 네. 초인류 국가로 가는 그런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려 생각하고 네. 특별히 저는 뭐 경제회의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다음에 한류 있잖아요. 한류가 중심지가 경상북도입니다 원래. 예. 한류가 지금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이 원 생산지가 경상북도에서 나온 거예요. 예. 또 춤추고 노래하고 여기 화랑에서 나왔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네, 네. K-푸드 음식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거든요. 네. 프랑스 파리에는 한국 식당 100개 있다 지금 300개가 됐습니다. 그 몽골에 가니까 울란바토르에 한국 식당 10개 있다가 100개가 됐고요. 그래요? 예. 우리 저 조원진 여동생이 거기서 식당을 하는데 식당 하나 하다가 지금 10개를 합니다. 10개. 체인점 사장이 되셨구나.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이 예. 식당들이 굉장히 우후죽순 늘어나는데 네, 네. 그 음식의 대부분 조리서, 고조리서 그러니까 옛날 음식 예. 조리서가 경북에서 다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지미방, 음식 DB방 예. 그거는 한글로 된 거고요. 네. 음식 DB방. 그리고 여러 가지가 5가지인가 이 중에 다 경북 안동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이번에 음식 대전 달달이 음식 대전을 해서 세계 입맛에 맞게 조금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자. 예. 세계 입맛에. 이걸 음식 수출하는 거예요. 음식을.
지금 한국 음식이 뭐 김밥, 떡볶이, 뭐 비빔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기가 김밥도 좋은데 그렇게 인기가 있을 줄은 우리는 상상을 못했죠. 냉동 김밥을 저는 미국 가서 먹었습니다. 그 우리 구미에서 생산하는데 예. 그 구미에서는 못 먹었는데 그 미국 가니까 줄을 한 100m 서가 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예. 그래서 H마트라고. 네. 왜 줄 서가 있는 카이 김밥 살라고. 김밥 도로나는 독이 난데 하루에.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먹었는데 대단하네. 예. 김밥도 그런데 예. 비빔밥 뭐 떡볶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 음식 중에 세계 입맛을 맞추는 거 우리는 잡채 같은 거 굉장히 네. 좋으리라 생각하고 또 맞춰서 세계 입맛에 맞춰서 하는 음식 대전 이런 거에서 에이펙을 세계에 알리는 네. 계기가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윤 대통령과 함께 네. 대통령 모시고 페루 에이펙을 갔습니다. 네. 페루 에이펙이 11일, 15일, 16일 이때 개최되었는데 네. 비행기를 한 22시간 타야 되잖아요. 전용기 같이 가면서 네. 이번에 작년 얘기죠. 그렇죠. 작년 예, 11월. 작년 11월. 예, 예. 그리고 우리 앞에서 하는 페루에서 했습니다. 페루 네. 리마. 네. 네. 그래서 대통령하고 같이 가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 최상목 그때 기재부 장관 뭐 또 우리 용산에 있는 수석들 네. 실장들 뭐 안보실장 정책실장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면서 트럼프 페루 갔다가 브라질 G20 갔다가 네. 바로 돌아오지 마시고 예. 트럼프를 만나러 가시라. 당시 당선인. 예, 예. 당선인 만나러 가서 대선 직후. 트럼프한테 네. 요 경주 에이펙 초청하면서 네. 일단은 푸틴이 요 참석하도록 좀 요청을 해. 전쟁 빨리 끝내고. 아하, 예. 푸틴이 최근에 에이펙에 참여를 못했고 모든 행사를 못 갑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전범이기 때문에. 네, 네. 그 푸틴을 초청을 하고 음흠. 김정은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이야기하니까 더 친하게 지내서 김정은을 여기 초청을 좀 해라. 네. 북한도 에이펙 가입국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네. 중국은 홍콩, 대만이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중국은 시진핑은 다음 개최국입니다. 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 거의 옵니다. 그래서 그 중국 대사가 도청 방문했다가 시진핑 묵는 방이 어디냐 이래가지고 경주에 묵는 방까지 다 하기라고 자기도 하룻밤 자고 갔습니다. 그 온다고 준비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 일본 오고 네. 그러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김정은까지 오면 네. 윤 대통령하고 육자회담. 네.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골프를 좋아하니까 네. 트럼프와 김정은과 윤 대통령과 함께 골프 한번 치면 세계 토픽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우리가 평화 기반이 네. 닦아진다. 예, 예. 그러면 신라가 삼국 통일한 지역이잖아요. 남북 재통일 기반을 닦을 수 있다. 네. 그게 윤 대통령의 운이다. 그게. 그래서 그런 나라를 만들고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 이거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네. 노벨 평화상. 그런 식으로 그렇지. 이게 전개가 되면 실적이 있으니까. 예. 러시아 전쟁 끝났죠. 그다음에 남북 평화 기반 만들죠. 그거 충분하다. 네. 그 네. 잘하면 우리 윤 대통령도 따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해가 대통령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1월 22일 날 조셉 윤이라고 여기 우리 네. 미국 대사 예. 대사 대리가 와 있잖아요. 네, 네. 그분이 미국 국무성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국회 정보위원장 할 때 미국 방문해서 국무성도 가고 CIA도 가고 해가 그분을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찾아가서 방금 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빨리 트럼프한테 보고를 좀 해라. 네. 에이펙 참석할 때 푸틴하고 김정은이 좀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노벨상이 된다. 그러니까 굿 아이디어. 그 언제? 1월 22일 날 며칠 전에. 네, 1월 22일 날. 그 이재명인지 뭐 박선원인지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만나고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해 작년 11월 달부터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조셉 윤한테 제가 이야기를 다 해줬거든요. 예. 조셉 윤도 이야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올해 11월에 한국에서 아펙을 한다는 것은 이제 진작에 결정이 됐고 그 도시를 인천으로 할 거냐 제주도로 할 거냐 아니면은 경주로 할 거냐 가지고 사실은 국내에서 3파전이 벌어졌는데 예.
경주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주로 결정되는 과정에 우리 저 지사님이 계셨군요. 그래서 경주가 이제 제일 먼저 뛰어든 데가 제주고 네. 제주는 부산하고 경쟁을 했었거든요. 2005년도에. 예. 그래서 이제 복수심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 해가 준비를 제일 많이 했고 네. 그다음에 인천이 뛰어들었고 우리가 늦게 뛰어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인천이 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예, 왜냐하면 여건이 숙박시설이나 컨벤션이 월등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PT하러 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 이런 최고 정상들이 방이 좋아서 호텔이 좋다고 감동을 받겠느냐. 저 호텔도 이보다 더 좋은 데도 많은데 감동 받겠나. 그리고 컨벤션 센터 좋다고 감동 받겠느냐. 그럴 것 같으면 서울서 하지 왜 인천서 하느냐. 서울이 더 좋잖느냐. 경주에 오면은 그 자체가 노천 박물관, 지붕 없는 박물관 아니냐. 지금 한류가 이래 뜨고 있는데 뭐 감동을 줘야지. 그러고 우리가 남는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인천에 왔다 가면 뭐가 남는 얘기야. 그냥 도시 뭐 시설 좋더라. 경주에 오면은 가는 곳마다 감탄을 자아낸다. 불국사라든지 동궁월지라든지 그리고 도시 내에 저런 큰 능이 있는 데는 경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능이란 다 도시 밖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라미드도 보려면 한참 바깥으로 경주는 예. 산 자와 죽은 자와 같이 사는 그런 사상이 있는 곳이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곳을 보여주면은 우리가 한유럽 관광객이 늘어나는 네. 이런 낙소 효과가 크고 그래서 이런 걸 그래서 제가 PT하고 나오면서 그분들이 잠자러 옵니까? 이랬다 했더니 알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예. 지금 저 경상북도 예. 그 관내에 그 어제는 동대구역에서 했지만 예. 구미에서도 계속 했고 예. 탄핵 저지 집회요. 예. 김천에서도 하고 포항에서도 하고 예. 이 경북 도내 관내 여기저기서 지금 이 탄핵 저지 집회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예. 이 경북민들, 경북 도민들의 이 열기를 도지사로서 어떻게 당초에 개엄했을 때는 경북 사람들이 실망이 많이 했어. 처음에는 잘 몰라서. 예. 대구 경북에서 제일 많이 찍어준 거 아닙니까 사실. 예. 대구 경북에서 대통령 선거 때. 그럼요. 뭐 수도권에 있는 대구 경북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기본 구조가 경북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근본으로 따지면 예. 다 흩어져 살아서 그렇지. 실망을 했는데 나중에 점점 느끼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네. 오죽했으면 개엄을 했겠느냐. 얼마나 못 살게 굴었으면 했겠느냐. 네. 이게 화살이 민주당으로 다 가는 거지. 그래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딱하다. 경상도 말로 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딱하단 말이 무슨 말이야? 예. 딱하다. 예.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많이 대통령을 빨리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정말 나라를 위한 생각이 저보다 깊은 사람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분위기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TK 출신들한테도 많이 전해지고 있고 네. 또 광화문이나 이런 데 보면 TK 출신들이 가장 많이 집회에 참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대한민국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된다. 그런 네. 생각을 갖고 많은 동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경상북도 도지사 이철우 지사와 함께 일요일 아침이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긴급 생방송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께 이철우 지사의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마지막 이게 새해 지난 지도 얼마 안 돼서 이 새해 덕담들을 다 요즘 만나면 하시더라고요. 예. 덕담 겸해서 마무리 한 말씀 부탁합니다. 정을 대보론까지는 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한민국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빨리 회복했습니다. 5,000년 동안 1,000번의 침범을 받았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난도 아닙니다. 굉장히 쉽게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발 우리 국민들께서 자유우파가 전 세계적인 분위기입니다. 자유우파가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미
이 지구상에서 다 없어지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2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빨리 과학기술, 문화융성, 초인류 국가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 이철우 지사와의 대담으로 오늘 긴급 생방송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광화문 영상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면서 오늘 생방송 정리하겠습니다. 이철우 지사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